어느 날 임계점이 있어서 그 임계점을 넘는 순간 공부에서도 더욱더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네, 책 읽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두 가지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함께, 두 번째는 따로. 여기서 말하는 함께는 어릴 때일수록 이게 효과가 정말 발휘가 좋습니다. 잠을 자기 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읽어줄 때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책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가 원하는 그런 책이 있을 수 있겠죠. 서서히 이게 다음에는 가면 갈수록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책을 이렇게 늘려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엄마의 음성, 아빠의 음성을 통해서 이제 책과 서서히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감성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읽기 독립이 되거든요. 읽기 독립이라고 하면은 6살에 올 수도 있고, 9살에 올 수도 있고, 10살에 올 수도 있고, 저희 쌍둥이, 제가 이제 쌍둥이, 딸 쌍둥이 이렇게 팜인데, 저희 자녀 같은 경우는 9살에 왔어요. 9살에. 그래갖고 9살 때부터 이제 스스로 이렇게 책을 읽더라고요. 수많은 육아서를 이렇게 보다가, 읽기 독립이 되게 중요한데, 언제부터 정말 읽기 독립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9살이 이렇게 왔고, 다른 가정은 또 몇 살 이렇게 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 부모님이 좀 읽어주면은 확실히 아이들한테 너무나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만약에 못했어. 시간이 많이 지났어. 우리 지금 고학년 친구인데 어떻게 할까? 괜찮아요. 예를 들어 8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함께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3정 독서법 가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너는 책을 읽어라, 나는 TV를 보고 핸드폰 볼게, 이게 아니고 책을 읽을 때 같이 읽어주는 겁니다. 함께하는 이 활동이 너무나 아이들한테 너무나 중요하고 이게 독서력을 책 읽는 아이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학년 때는 정말 알로 봤을 때 정말 이게 막 나오기 전에 약간 소중함? 저 깨지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솔직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약간 감사함, 이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은 감사를 좀 많이 느끼는, 그러니까 세상을 어둡게 보기보다는 약간 감사한 것이 되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활동도 하고 그런 책도 읽고 부모랑도 소통하고, 그걸 좀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소통법에서도 오늘 자기 전에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감사한 것 중에 기억나는 거 한 가지 한번 말해볼까? 그러다 보면은 한 명 한 명 얘기하다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가 되게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참 알게 모르게 감사 지수가 쌓이면서 내 삶이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또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이 사는 아마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랑, 정말 사랑을 많이 일단은 내가 받고, 부모로부터 많이 받고, 또 이것을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씩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준다는 표현이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도 사랑을 베풀 수 있겠죠. 이것도 부모님과도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친구한테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을까? 우리 서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정말 저학년 애들은 얘기 진짜 잘해요. 얘기 잘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속사포처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감사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 다음에 함은 뭘까요? 함께, 저학년일수록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함께 하면서 얘에 대한 성취감도 얻을 수 있고, 함께 하면서 이 스스로가 성취감도 얻고, 이 공감대도 형성되면서 내가 어디에 소속감이 든다는 거는 안정적인 감정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감사함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로 자라니까 한번 감사함 프로젝트를 해보면은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학년은 일단은 아이들이 이제 서서히 자립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될 거예요. 고학년도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테마는 비슷한데 저는 도덕경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는 약간 많이 도전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좀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을 이제 고학년 아이들과 이제 수업할 때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 약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부여하기도 하고, 역할을 그걸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아이들과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기여하고 이런 좀 경험을 많이 좀 하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는 도전, 독은 독서, 풍부한 독서. 저는 좀 약간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로 돌아간다면 아이들한테도 계속 얘기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로 돌아가면은 독서 망곤을 하고 싶다. 독서 망곤. 풍부한, 그때만큼 솔직히 좀 자유롭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치열한 입시 경쟁에 그래도 때가 묻지 않는 그 시기가 초등학교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때 정말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책을 통해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여기는 우리가 보이진 않겠지만 아이들의 사고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책을 통해서 많은 간접적인 경험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독서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경은 경험을 많이 좀 하는 거. 그래서 도전, 독서, 경험, 이 도덕경 세 가지를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대나무 모죽과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나무 모죽의 특징은 이렇게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4년 동안 이게 뭐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근데 나중에 이렇게 봤을 때 막 그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고 4년 동안,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 동안에 하루에 막 몇 미터씩 이렇게 자라는 그 대나무, 이 모죽과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성적이 오른다. 거기에는 이 뿌리 같은 약간 독서력, 문해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로 한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이 친구는 교과 공부보다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 친구는 막 무협지 같은 것도 읽고 소설책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의아했죠. 고등학교 그때가 막 2학년이었는데 얘는 왜 공부는 안 하고 책을 이렇게 볼까? 저는 그 당시 독서를 거의 안 했을 때라서 책 읽는 친구를 전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얘 무슨 자신감이 있길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여기서 방금 질문을 주셨던 그런 것처럼 성적이 급속도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문해력이 좋은 친구였어요. 꾸준한 독서를 통해서 이것을 뿌리를 계속적으로 다졌고, 이게 어느 날 포텐이 터지면서 서서히 두각을 이렇게 나타냈던 거죠. 저도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독서를 하면 공부를 잘하죠? 저는 거기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뒤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독서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꾸준히 잘하는 친구에게는 어느 날 임계점이 있어서 그 임계점을 넘는 순간 공부에서도 더욱더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참 독서로 인해서 좀 뿌리를 깊이 있게 이렇게 내리는 그 작업이, 이 영상을 보시는 만약에 좀 초등 친구들이다 하면은 꾸준한 이렇게 독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교육의 민족 채널이 더욱더 정말 불안해하는 그 부모나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분들께 좋은 또 채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모든 이야기는 정답이 아닌 하나의 또 방향이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가 최고의 교과서고, 내 아이를 최고로 잘 아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고 무엇보다 내 자녀를 더 믿음과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읽고 쓰는 삶을 살아가는 미랄쌤 김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